좋은 아침입니다. 11월 6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자,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뜨고 있습니다. 왜 뜨는지 또 주의할 점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성질환 보장보험이 요즘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재무 관리하는 데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인 부분이다 라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진짜 돈 불리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빨리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뜰 수밖에 없는 거는 역시나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일반 보험에 비해서 동일한 보장을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가 10에서 30%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분들은 가장 민감한 게 보험료고요. 특히 세일즈 할 때 있어서 동일한 보장이 이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리고 월 보험료가 20-30% 저렴하면 총 납입 보험료는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난번 방송에서 저 또한 보험을 가입할 때 무해지 상품을 선택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은 납입 기간 안에 해지하면, 납입 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표준형에 비해서 해지한금이 50% 70% 적거나, 그러니까 50% 또는 70%만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아예 못 받는 상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게 되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유지율이라는 거죠. 실제 보험을 가입할 때 어느 누구나 이 보험을 해지할 거란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해지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재무 상황을 갖고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실제 보험 유지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4차월 종신보험의 유지율은 7년 내 보험 유지율은 그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10명 중에 7명이 해지를 하고, 이 기사에서도 보면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2년에 31% 해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서 보험을 잘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독감 예방 백신 이달까지 접종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요번에 이 대상들이 이제 2007년부터 올해 8월 이전에 태어난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여기에 임산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접종 대상에. 근데 임신부들이 그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접종을 받으면 혹시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는 임신부도 접종을 받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접종을 받는 것이 미리 예방하는 데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길 끄는 여성질환 특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생명보험에서도 생식계암, 여성 생식계암을 일반암처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나이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보통 질병 발병 확률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특히 암은 굉장히 이렇게 극도로 높아지죠. 그런데 일부 여성암, 이제 생식계암이나 또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되레 발병률이 높아지고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 그러한 그 질병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질병들을 사실 100세 만기로 가입하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앞으로 준비할 그 라이프 이벤트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경비를 좀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기간을 이러한 특정 여성 질병에 대해서는 담보 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이때 경제적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한참 일할 때고 많은 돈을 마련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질병에 대해서는 가입 금액을 높이는데, 만기를 길게 갖고 가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시기에는 만기를 짧게 갖고 감으로써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험금은 높여서 효율성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상품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좀 더 경비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이 보장 자산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이분 기사는 참 재밌는 기사, 또 좋은 기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려면
일단 저축하고 쓰자.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또 강조하면서 보험 상품을 저축처럼 파는 건 또 잘못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 여기서 심리적인 심리학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의학적인 얘기를 들면서 이 재무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내일에 11만 원이 있고요. 내일에 11만 원이 있고 오늘에 10만 원이 있으면 오늘의 10만 원을 더 크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30일 후에 10만 원과 31일 후에 11만 원이 있다면 되레 이때는요, 똑같이 하루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얘도 하루 차이가 나죠. 내일 오늘 그리고 30일 30일, 근데 이때는 되레 11만 원을 더 크게 본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10만 원을 선호하고 먼 기간에 있는 건 되레 더 먼 31일에 11만 원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호에 대한 개념이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어렵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걸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란 돈을 이제 뭐 30일 후에 10만 원을 지금 돈의 가치로 따져보면 얼마일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10년 후에 10만 원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 10만 원보다 적을 거라는 거죠. 이때 이 돈의 10만 원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 할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가 지금 얼마냐라는 거를 정할 때 할인율이 몇 프로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오늘 내일 할 때는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면서 먼 미래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적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예, 복잡한데 여기서 이제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라면 서류 작성을 미루는 거죠. 예.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을 때 어느 은행에서 이자를 적게 주는지, 또 적금을 할 때 어느 은행에서 높은 금리를 주는지, 그리고 확정 기형을 선택할지, 뭐 퇴직형을 선택할 때 뭐 DC형, DB형을 선택할지, 실손보험 가입하면 어떤 게 가장 나한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 이런 거를 자꾸 미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험을 가입할 때 당장 나한테 어떤 혜택이 없으니까 보험 같은 상품 굉장히 가입을 미루는 거죠. 그러다가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는 아차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일들은 굉장히 빨리 하는데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일들은 어떻습니까? 네, 미룬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재무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뇌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심리적인 또 뇌의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자꾸 미루는 것을 그 빨리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은퇴 준비를 미루는 거, 그리고 보험가입 미루는 거, 뭐 이러한 것들 얘기를 하고 적금을 좀 미루고 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부산 강의를 갔는데 부산에서 만난 이제 수강생 중에 한 명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친구 얘기를 하면서 딱 정말 그 얘기를 정확히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이제 여성 가수의 팬클럽인데 거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 카메라 뭐 이런 렌즈를 사는 거는 당장 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안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보험을 좀 미루는 것처럼, 이런 거죠. 이게 역시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빨리 결정을 해서 지출이라는 걸 하는데, 되레 보험 같은 경우는 나한테 당장 어떤 효용이 없다 보니까 미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극복하려면 마감 시한을 스스로 설정하는 게 좋고, 돈에 꼬리표를 다는 게 좋고, 자신과의 정한 약속을 위반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 달 카드 대금은 100만 원까지만 쓸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뭐 친구들한테 이메일을 발송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은 수치심을 유발해서 이런 걸 극복해야 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재무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이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이러한 재무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돈 불리기 어려운 시대, 정말 초저금리 시대죠. 예, 돈을 빨리 모으려면 일단 고정비를 최소화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정비 최소화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역시나 신용카드 줄이고 체크카드 쓰는 거죠. 그리고 어, 금리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좋은 그 특판 상품들,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들 이런 걸 좀 찾아라. 그리고 특히 금융비용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출을 갖고 있다면 은행들과 비율해서 이러한 상품들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이 결국은 지금 목돈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샐러드를 저는 주로 쓰고 있는데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가끔 들여다보면 이번 달에 지출 내역들, 뭐 적금 내역들 이런 것들 굉장히 한눈에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눈에 볼 때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좀 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예, 지금 그 금리가 이제 0%대까지 떨어지고 있고 은행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래 대출금리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판 예금들 또 모바일 예금들을 잘 찾아보면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잘 찾아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비용 줄일 때는 일단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우선이다. 이 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을 받는다라면은 지금 3%대에서 받을 수 있고 신용도가 낮다라면 햇살론, 요번에 햇살론 17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연소득이 3,500 이하거나 4,500 이하에서는 예, 신용등급 6등급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은 분이 2금융권으로 가면서 20% 가까이 가는데 이게 17.9%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700만 원 한도인데 직접 방문하면 1,400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마이너스 통장은요 정말 뭐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마지노선이죠. 여기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일 갚지 못하는 게 마이너스 통장이고요. 왜냐하면 얘는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야 되고요. 연체되면 복리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대출은 일단 뭐 다른 걸 떠나서 안 갚아집니다. 그래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러한 방식의 그 대출을 받는 게 좋고 정말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면 예, 다시 적금을 하나 가입하면서 만기 기간까지 마이너스 대출 최대 한도까지 벌려놓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축을 드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기사들은 오늘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예. 그리고 예, 돈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에가 뭐 150조가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면서 돈이 갈 곳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뭐 MMF에 거의 MMF와 정기예금에 어마어마한 돈 22조가 몰렸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이렇게 돈이 사실 금리가 낮으면 투자 시장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투자 시장에 돈이 안 들어가고 최근에 뭐 DLF 사태 같은 거 터지면서 고객분들이 이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그 심리가 굉장히 더 위축됐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건 ELS에 투자했는데 투자한 한 분이 녹인 구간에 들어갈까 봐. 왜 홍콩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다가 다행히 조기 상환됐고 조기 상환된 돈을 바로 예금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1%대 초반인 예금에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고 MMF에 돈이 몰리는 지금 시장 상황을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뭐 사모펀드에 대한 자금들 뭐 이러한 것들에 그 굉장히 줄고 있다 이런 것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을 현재 시장 상황을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축성 예금을 살펴보니까 544조나 된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정말 시장에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저라면 이러한 시기에 적립식으로 주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금 쪼개서 일부 꾸준히 저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그 어, 장기적인 투자는 주식에 좀 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 이제 머니쇼가 2019년 머니쇼가 이제 열립니다. 오늘 7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백스코에서 열리니까요. 부산에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전문가들 이야기들을 들어서 재테크하는데 많은 정보들을 좀 얻기를 바랍니다. 제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